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어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 3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법치와 덕치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 민면 이무친이라.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래면 유치 차격이니라.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치적 명령으로 이끌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빠져나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일치시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한 잃은다.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단어와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거는 도자죠. 여기서 길도자는 인도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정사정자인데 여기서는 법제와 금령으로 나라를 다스린 도구 혹은 정치적 명령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제자의 경우 가지런할 제자로 형벌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 형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조하는 법, 형벌을 얘기합니다. 면자는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면이 묻히라 하면 구차히 형벌을 면하되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오면은 덕자를 볼 수가 있는데 덕자는 덕덕자이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약용의 이제 해석인데 인륜의 돈독한 것을 이르는 이름으로 효, 공손함, 사랑함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딩 교수의 해석인데 이 덕이라는 거는 자율, 스스로 부과한 규칙인 거죠. 자율로 마음속에 도덕적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거는 예도 레자. 그래서 주자의 경우에는 제도와 품격, 예절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았고요. 리딩 교수 같은 경우는 타율. 앞에서는 덕자를 얘기하면서 자율을 얘기했고 레자는 반면에 덕자랑 반대로 이제 타율, 남이 부과한 법칙이나 규율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이제 예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치. 유치라는 거는 뭐냐? 수치심을 갖는 것으로 자 무치와는 반대되는 거죠. 예, 무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 유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 자, 마지막 단어는 격식격자입니다. 자, 격식격자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자 해석으로 이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이제 면과는 반대되는 것. 자, 면이라는 거는 빠져나간다는 거라고 했죠. 반면에 이제 격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나라의 진천상이라는 학자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격이라는 거는 발음이다. 그래서 이미 범한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인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와 문법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장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자의 해설인 거죠. 예, 법치와 덕치 모두 필요하지만 덕치가 더 근본이다 라는 주자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쪽도 폐기할 수 없으나 법제와 형벌은 백성이 죄를 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덕과 예의 효과는 백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선으로 옮겨가게 함이 있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한갓 그 말단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근본을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자의 경우에는 자, 법제와 형벌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그 죄만 안 지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고 반면에 덕과 예는 백성들을 선한 쪽으로 이끈다. 본성의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 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형벌과 법을 가지고만 이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고 더 근본적인 거, 덕과 예를 바탕으로 다스려야 한다. 라고 주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나쁜 것은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해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쩌우
교수님의 이제 해석이죠. 자, 상고시대 시족의 관습법과 당시의 행정 법규를 비교하고 있으며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 피하려고만 하고 마음속에는 부끄러워한 느낌이 없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것은 밖으로 드러낸 행위일 뿐 결과적으로 마음 안쪽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애초에 무속 의례에서 요구하던 몸과 마음이 일치되고 안팎이 똑같이 정성스러운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자, 리쪼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제 무속에서 왔다고 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상고시대 시족사회 관습법 해서 이제 무속 쪽에서 온 덕과예죠. 네, 덕과예. 네, 그것과 이제 당시의 행정법규, 그래서 정책과 형벌을 이제 비교하고 있고, 자, 공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덕과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자는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피하려고만 하고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운 느낌이 없는 것이 좋지 않냐? 왜 나쁘냐? 이제 그것은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해설은 이제 리딩 교수님의 해설이고요. 이 리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덕치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은 제가 리딩 교수님의 책을 보고 정리한 것이고 정확히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덕과 예는 작은 도리이고 정령과 형벌은 큰 도리이다. 작은 도리로 큰 도리를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자, 덕과 예라는 거는 가정이나 부족 수준의 작은 도리인 것이고, 정령과 형벌은 국가를 다스리는 이제 큰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도리, 덕과 예를 가지고 큰 도리, 정령과 형벌을 관리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쓸모가 있다면은 예약이 붕괴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이제 효용이 있고 이게 통하는 거라면은 주나라 시대에 예약이 붕괴돼서 지금과 같은 이제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정령과 형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 이건 아니죠. 정령과 형벌도 이제 폐단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자의 말도 일리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변의 진리와 가변적 원칙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이때 이제 정령과 형벌을 얘기하는 거고, 가변적 원칙이라는 거는 예약, 도덕, 학문, 뭐 종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모두가 중요하고, 그래서 불변의 진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변적 원칙도 이용해야겠죠. 가장 나쁜 건 뭐냐? 덕으로 정치한다고 말만 하는 거. 도덕적인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리딩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변의 진리와 이제 정령과 형벌, 정치적 명령과 이제 형벌, 그 다음에 가변적 원칙, 뭐 예약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문, 종교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처럼 이제 우리가 덕과 예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고 정령과 형벌이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한 나라가 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나라를 사실상 이끄는 거는 법가의 그런 책이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 개 다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